자, 마키아벨리 네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비르투가 뭐냐, 이걸 두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 뭐 되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마이네키 같은 사람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성공을 가능케 하는 힘이다. 국가의 건설과 보존에 관계된 힘. 요거 군대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마이네키는 그렇게 했고, 차보드라는 사람은 확고하고 즉각적인 행동 혹은 결단력. 그렇죠. 아, 지금 상황이 변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결단을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스트라우스 같은 사람은 윤리적인 덕은 본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도덕률과 관계없는 목표의 합당성과 타월성이다. 그러니까 레오 스트라우스 같은 사람은 이게 뭐냐면, 윤리적인 덕이라기보다는 그 도덕과 관계없는 어떤 목적론적, 도구적인 합리성, 그런 거겠죠. 요게 내가 보기엔 나중에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그 정치에서의 책임윤리와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본다넬라나 포커 같은 사람은 무엇이 언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지를 아는 재능이다. 뭐 비슷한 얘기죠. 그 다음, 길버트는 정치사회 여러 조직들을 하나로 응집하는 것 혹은 잘 조직된 공동체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요소와 힘. 요거는 이제 조직적인 차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치 조직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휘트필드는 체계적인 의미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비르투가 뭐냐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말이 많지만, 결국은 몇 가지 그 사례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례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제가 보기에도 가장 좋은 얘가 7장에 나오는 예입니다. 이 소위 그 보르지아라고 하는, 원래 이제 발렌티아 공이라고도 얘기하고 보르지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떻게 정치를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책으로 49페이지입니다. 7장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뭐냐면 교황 알렉산더 6세의 아들인 발렌티노 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자기 아들 어디 군주로 앉힐 만한 곳이 없나, 이탈리 당시에 조그만 나라, 여러 소국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밀라노나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제 이미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라노나 베네치아 공화국이라는 사람이 이 지배하고 있었던데, 그 어디 피엔차하고 리민이라고 하는 곳을 정복해서 이 아들한테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긴데 이걸 다 얘기할 건 없고, 그 오르신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는데, 이 오르신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제 그 베네치아와 피렌체가 정복하고 있던 그 지역의 군대의 어떤 수장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을 꼬시는 거죠, 속된 말로. 이 사람을 꼬셔가지고 이 반대편 쪽에, 그러니까 군사들을 자기 편으로, 교황 6세와 이 모르지아라는 사람이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 페이지를 50페이지 맨 밑에, 발렌티노 공은 콜론나가의 두목들을 분열시켜 오르시니아가에 대해서도 같은 기회를 노렸는데, 그 당시 오르시니가 사람들은 교황과 발렌티노 공의 세력의 커짐에 따라 그들의 멸망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페르주와 근방인 마존의 전락에서 미련을 가졌다. 이후 발렌티노 공이 여러 점령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그는 큰 위협을 겪게 되나 프랑스의 군을 힘을 빌려 이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베네치아나 피렌체의 영향력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일정 정도 확립한 발렌티노 공은 더 이상 외부의 세력을 빌리는 것을 피하고 이제부터는 간계를 쓰기로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부 세력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군대 세력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간계는 뭐예요? 읽겠습니다. 즉 그는 교매의 그의 진심을 숨기고 오르시니가 쪽에서 제기한 화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을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드디어 시니갈리아에서 참변을 일으키고 만 것이다. 그러니까 오르시니아가 뭐 이렇게 우리 화협하자, 우리 뭐 화평하자, 이제 그래 알았어 뭐 이러고 나서 그 사람 안심시켜 놓고 그 지역에서, 그 오르시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예 그냥 군사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정치적 세력들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자, 51페이지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두목을 쳐부수고 남은 귀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므로써 발렌티노 공은 전 로마냐 지방의 지배자가 되는 데 성공하였고, 특히 그 지방민들의 새로운 복지 정책에 환성을 올림으로써 그는 민심을 장악하고 훌륭한 자기 세력이 생겼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거죠. 이제 그 지금까지는 뭐예요? 로마냐 지방에서 점령을 하고 있던 기존의 세력들의 군대나 혹은 귀족들을 한 번으로 회유하고 한 번은 무슨 간계를 부려서 막
마음 놓게 한 다음에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적으로 정복을 했어. 그래서 자기가 지배권을 장악한다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 취했다는 거예요, 지방민들. 왜냐하면 거기 보면 로마냐 지방을 장악한 발렌티노는 그때까지 그 지방을 지배해온 자들이 무능하기 짝이 없어 민중을 올바르게 다스리는커녕 약탈 대상으로 삼았고 단결보다는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는 걸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민중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안 하고 계속 뭘 뺏어가고 뭐 억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지배자가 됐으니 너희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하겠다. 그러면서 민중들의 평민들의 어떤 신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는 단실 내에 평화를 회복하는 질서를 확립하여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그의 너무나 큰 권한이 민중의 반감을 살 염려가 있다가요 그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곧 그 영내에 민사재판을 두고 유능한 책임자를 임명하고 각 지방에 선출된 변호사를 두록했다. 그러니까 어떤 총독을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강해지니까 그 총독도 제거해버리고 그 지역에 변호사 두고 민사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이 사람들이 이 새로운 말렌티노 공은 굉장히 국민들을 위한 민중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구나. 그 다음에 법정을 세워서 뭘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공정한 정치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기회를 잡아서 체제나시 광장에 두 토막으로 난 오르코의 시초를 피 묻은 칼과 함께 매달아 놓았다. 이건 뭐예요? 과거에 이제 그 민중들에게 핍박하고 약탈했던 사람의 우두머리를 목을 베어서 이 광장에 걸어놨다는 겁니다. 이제 이름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참혹한 광경은 읽겠습니다. 민중의 울분을 풀어주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그들은 새로운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 이 어떤 독재를 했던 사람들을 쳐부셨어. 그러니까 이 소위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이게 건국의 차원이죠. 새로운 자기가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그 왕국의 어떤 군사력이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다 쳐부셨어. 아주 간교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치국이죠. 치국. 민중들에게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해서 복지정책하고 헌법재판소 만들고 재판소 만들고 변호사를 많이 두게 해서 억울한 사람을 없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그 독재자를 아주 그냥 목을 베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한편으로는 대단한 어떤 원풀이를 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 화나면 되게 무섭구나 하는 식의 어떤 그걸 뭐라 그래요? 공포심을 유발시킴으로써 더 이상 이 사람한테 꼼짝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3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새로운 군주국을 적으로부터 방비하는 것, 자기 편을 늘리는 것, 힘 또는 속임수로 승리를 거두는 것, 민중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나 또한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병사에게 명령을 따르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존경을 받는 것, 군주에게 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자들을 말살할 것, 낡은 제도를 새롭게 개혁하는 것, 엄격하면서도 정중하고 관대하며 능란할 것, 불충실한 군대를 폐하고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는 것, 왕이나 영주로 하여금 존경심을 갖도록 하고 그들을 해칠 때는 은근히 하도록 신경을 맺는 것. 이 모든 너무나도 생생한 신뢰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소위 이태리 당대의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에 이 보르지아공 혹은 베네치아공 보르지아라는 사람을 이제 연구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케이스 스타디를. 이게 바로 비르투죠. 이게 비르투. 마키아벨리 군주론도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읽기가 어렵고 한편으로 보면 간단한 얘기가 읽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태리 역사를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우리한테는 좀 어렵고 한편에 이거는 이론서가 아니죠. 무슨 개념적으로 치열한 걸 다루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여기 얘기 어떤 시국 평론 같은 정치 평론 같은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비르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개념 정의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학문적인 접근이고 이런 케이스를 이 책에서 나오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알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9페이지 보면 같은 챕터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나의 이 의견에 대하여 민중을 토대로 삼는 것은 진흙의 털을 잡는 것 같다는 캐캐문 속담으로 반박할지 모르나 그것은 부당하게 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민중에게 기반을 해둬야 된다. 이게 마키아벨리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다르죠. 국민들에게 무섭고 사악하게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여기서는 민중의 기반을 하는 것이 정치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과거의 말을 비판하면서 민중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이는 다만 읽겠습니다. 이는 다만 한 시민이 적이나 고관에게 눌려 민중과 함께 걸기를 했을 때 진흙 위에 털을 잡은 민중들을 믿고 그들이 자기를 구해주리라고 믿을 때만 적합한 말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한 생각으로 민중에 기대했다면 그건 잘못이지만, 이 소위 그 군주가 민중 위에 토대를 구축하고 이들을 능히 지휘하며 용기 백백하여 불운에도 굴하지 않고 만반의 태세를 취하여 단호한 결의와 행동으로 민중을 이끌어 나간다면 그들에게는 속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미 확고한 터전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민중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얘기하는 게, 야, 그럼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소위 이 비루트라는 게, 혹은 국가 이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간교함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법치주의 혹은 민중주의 혹은 뭐 공화주의하고 가까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하는 거야. 이게 좀 뭔가 상반되는 거 아니냐? 또 한 개인의 처세술이 아니고 국가에 관련된 조직 운영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구분할 필요 없이 그게 전부 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